예, 반갑습니다. 아리안의 문영석입니다. 오늘 부동산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책 추천해 드릴 텐데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3명이 3억으로 30억 빌딩 가질 수 있다. 아파트 살 돈으로 건물주 되기 라는 책입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살 돈으로 진짜 건물주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 정말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을 한번 또 깨워주는 책인 것 같은데 혼자서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문구 중에 이렇게 좀 와닿았던 내용들이 부동산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회를 찾아 도전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동업은 하지 마라 했는데 이 책에서는 왜 3명이서 동업해서 건물 사라 하지?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에서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와닿았습니다. 건물주 되기 언제까지 꿈만 꿀 건가요? 나의 꿈 건물주 되기. 이 책은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그런데 나는 돈이 없다. 이 부분에서 다들 공감하시죠? 더 정확히 말하면 건물주가 되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한 책이래요. 프롤로그 좋지 않습니까? 2003년 인터뷰한 나의 꿈 10억 만들기의 저자가 떠오른다. 그는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3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1차 관문은 종잣돈, 2차 관문은 내 집 마련, 3차 관문은 투자라고 말했대요. 언제까지 돈 없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혼자 안 되면 둘이 안 되면 셋이라고 해야죠. 부동산 공동 투자에 대한 책을 쓴다고 하니 반응이 별로였대요. 주변에서. 공동 투자는 안 좋은데 어떤 점이 안 좋은데? 좀 위험하지 않나? 어떤 점이 위험한데? 이렇게 책을 쓰면서 주변 사람들 반응도 좋지 않았대요. 333 프로젝트는 전혀 새로운 부동산 재테크 방법이 아니다. 나에게 333 프로젝트를 알린 건축가는 이 방법을 빌딩 부자들에게서 배웠대요. 수많은 빌딩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부자를 만났고 그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니 부자들의 부동산 재테크 10개명 정도가 있대요. 첫 번째는 부자는 혼자 투자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혼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동업하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근데 첫 번째가 혼자 투자하지 않는데요. 함께 투자한다. 리스크를 나누기 위해서다. 부자일수록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두 번째는 부자는 월세를 내느니 이자를 낸대요. 남에게 월세를 내지 않고 자기 부동산에 투자한다. 세 번째는 부자는 전세로 살지 않는다. 내 집 소유가 기본이다. 집값 등락에 상관없이 전세금은 보존되어 손실 없이 안전해 보이지만 이득도 없다는 게 그들의 지론이래요. 넷째는 부자들은 돈이 있어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대요. 돈이 있어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대요. 융자를 적절히 활용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 대출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면 되기 때문이에요. 실투자금이 작을수록 매력적인 상품으로 본다. 결국은 투자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일까 설계를 하면서 건물을 매수하거나 관리를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부자는 스스로 시장을 만든다.
자신의 투자에 확신이 서면 과감하게 시도한다. 유행을 쫓기보다는 유행을 앞서 나간다. 부자는 스스로 시장을 만든다. 남들이 만들어주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본인이 애초에 처음부터 설계도 하고 기획도 하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한대요. 6번째는 부자는 부지런히 발품을 판다. 남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사항은 직접 확인한대요. 남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사항은 직접 확인한다. 맞는 것 같아요. 직접 가봐야 돼요. 직접 건물을 볼 때는 월요일에도 가보고 오전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새벽에도 가보고 직접 확인해야 돼요. 자신의 판단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래요. 남 탓 안 하려고. 저도 며칠 전에 건물을 하나 봤는데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강변뷰, 공기도 좋고 산도 보이고 물도 흐르고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걸 딱 알은 지가 10시 반이었어요. 10시 반에 현장을 보러 갔었어요. 가보니까요 춥더라고요. 일곱 번째는 부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투자 물건을 탐색하고 분석하는 게 그들의 일상이다. 기회가 다가오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우리가 건물 투자를 할 때 부자들은 우리하고 다른 생각을 계속하죠. 우리는 건물 살려면 돈이 있어야 건물을 보고 고민을 하잖아요. 부자들은 투자 물건을 탐색하고 분석하는 게 그들의 일상이래요.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와닿았어요. 우리가 돈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물건을 분석하는 능력, 탐색하는 능력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 있으면 하려고요. 돈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과 꿈도 꾸지 않는 거예요. 부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8번째, 부자는 돈이 되는 정보의 길을 쫑긋 열어놓는다.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수집해 자신의 투자 결정이 맞는지 늘 점검한대요. 9번째, 부자는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귄다. 이 대목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재테크에서는 정보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투자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전문가가 내 주변에 있어야 돼요. 세금에 관련된 세무사, 건축을 기획하는 건축사, 그 다음 등기를 사는 법무사, 이렇게 좀 멤버들도 있고 부동산에 해박한 공인중개사들도 내 주변에 많으면 좋겠죠. 부자가 생각하는 친구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친구와 다르다. 공동 투자를 할 수 있는 동업자로서의 친구래요. 투자하는 성향도 비슷해야 되겠죠. 투자하는 기간, 나는 5년을 생각했는데 친구는 1년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동업하기 힘들죠. 1년 뒤에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올랐는데 5년 뒤면 3억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업은 함부로 못하는 게 내하고 투자적인 감각이 비슷해야 돼요. 마인드도 비슷해야 되고. 그래서 이 책 읽으시면서 나는 3명 누구랑 투자하지 찾아보세요. 없으시면 저라도. 10번째, 부자는 상승 가치가 있는 지역에 투자한다. 일면 핫한 지역이다. 투자금이 크더라도 가치 상승이 확실한 곳을 선호한다. 뭐 요렇게 10가지 재테크 노하우가 있었는데 하나도 틀린 말 없이 정말 우리하고 다르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계속했어요. 뭐 사실 여기 저도 사무실이 MBC 방송국 앞에 있는데요. 월세가 한 달에 한 2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1년이면 2,400이죠. 그런데 부자는 월세를 내느니 이자를 낸대요. 그죠? 이자를 내야 되는데. 부자는 혼자 투자하지 않는다. 뭐 저는 이 말도 많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책 리뷰를 요만큼 했어요. 요만큼. 지금 몇 페이지냐 하면 8페이지까지 읽었어요. 8페이지까지. 8페이지까지 읽으면 철학을 배울 수 있더라고요. 뒤로는 이렇게 그림도 나오고 정말 책이 재밌어요. 내 생각도 다르게 할 수 있고. 이 책은 4부로 이어져 있어요. 4부로. 1부가 3명이 3억으로 30억 강남 빌딩 건물주가 되다. 3명이 3억으로. 그러면 9억을 낸 거죠. 그리고 나머지 21억을 대출을 내서 강남 빌딩을 샀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쭉 읽어보니까 실제로는 사업계획서 요약이에요. 예상 총 비용이 30억 강남 빌딩이었는데 예상 총 비용이 38억이었어요. 실투자 비용은 3억으로 생각했는데 3억 5천씩 10억을 냈고요. 은행 담보 대출을 23억 냈어요. 그죠? 21억 낼 줄 알았는데 23억. 이렇게 해서 총 월세가 1,450만 원. 보증금 5억. 이렇게 하니까 월세가 확 늘었다 하더라고요. 처음보다. 그래서 결국은 포인트를 어떻게 잡았을까? 건물 그대로 사는 게 핵심이 아니라 리모델링 계획서가 있었어요. 상가가 1층에 있었는데 횟집하고 카페 두 가게를 하나로 합치고 거리의 모습에 맞는 가게를 입점시킨다. 내 외부 공간을 세입자가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사면서 건물 주인이 리모델링을 새로 한 거예요. 이유는 건물을 예쁘게 만들면 월세가 오르겠죠. 그래서 계획 자체를 이제 1층을 기획을 새로 한 거야. 2층과 3층은 전용 면적 20평의 가구들은 거실이 작은 편이고 침실이 3개에 화장실이 2개라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수납 공간이 없고 노후되어 전체적으로 도배 및 장판을 다시 해야 한다. 숨어있는 공간을 찾아서 30평 집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쓰지 않던 베란다 공간을 확장하여 주방을 넓히고 식탁 공간을 마련하고 다용도실을 추가한다. 4층은 꼭대기층으로 테라스가 15평이 있다. 테라스를 근사하게 만들어 누가 봐도 살고 싶은 집을 만들면 월세가 올라갈 거잖아요. 이분들은 저도 지금 건물 볼 때 이 건물은 10억이네. 대출이 3억 있어. 보증금이 2억이네. 그러면 내 돈 뭐 한 5억 정도 있으면 살 수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분은 이 건물의 장점은 어떤 게 있고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 이 단점 때문에 월세를 적게 받고 있구나. 그러면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넣고 월세를 올리는 작업들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부동산을 많이 보러 다니고 건물도 많이 봤는데 제 생각에 좀 한계가 있었다. 이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리모델링을 어떻게 했을까 사실 좀 궁금하잖아요.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사진을 첨부시켜 놨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이게 집인데 리모델링 하기 전이에요. 혹시 살고 싶으세요? 그런데 인테리어를 바꿨더니 이렇게 만들었대요. 어때요? 돈 더 줘도 살고 싶지 않나요? 똑같은 건물을 살고 싶은 집으로 만들었더니 월세가 극대화된 거예요. 와,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집은 리모델링을 새로 하고 월세도 올라갔더니 30억에 매입했던 이 건물이 4개월 만에 45억 원의 가치로 상승했대요. 45억.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최초에 구입한 가격은 33억이었대요. 4개월 만에 리모델링하고 입주를 새로 시켰더니 45억 원으로 12억이 올랐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돈을 열심히 모으고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 내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요. 무엇로 바꿀 수 있을까? 좋은 책을 읽는 거죠. 부동산 공부로 성공하고 싶다. 재테크로 성공하고 싶다. 그럼 좋은 책을 읽어야죠. 많은 책을 읽으면 되죠.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죠? 일도 해야 되고 아빠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책을 읽으면 좋은 건 알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실패하는 책들도 많아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책들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소개해 드리는 책들 꼭 한번 보세요. 두 번째가 4부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3명이 3억으로 30억 원 강남 빌딩 건물주가 되다고 2부가 2천만 원으로 333 프로젝트에 도전을 한대요. 이 저자는 63페이지. 이 저자 책을 쓰신 분은 15년 동안 주택 분야 전문 기자로 일했대요. 주택 분야 전문 기자로 일했는데 이 분이 얘기를 한 거죠. 본인도 해봐. 그랬더니 얼마 투자하면 돼? 했더니 2천만 원씩만 투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2천만 원으로 333 프로젝트 도전하기를 한 거야. 여기서 눈이 떠지지 않나요? 저희도 마음 먹으면 2천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3억으로는 아우 내 얘기 아니네 싶었는데 2부에서 제가 눈이 떠졌어요. 2천만 원으로 가능하겠구나. 그죠? 그래서 이분은 2천만 원을 이체를 했대요. 그래서 어떤 집을 투자했느냐 이제 이거를 적어놨더라고요. 건물을 보러 갔대요. 위치는 효창공원 앞역 3초거리에 있는 집이래요. 2천만 원을 투자했더니 효창공원 앞역 3초거리에 있는 집을 투자할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보면 되죠. 지하철역에서 3초 거리에 2천만 원 투자하면 살 수 있는 집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효창공원 옆이 더블 역사권이네요. 저는 대구여서 정확하게는 서울 지리를 잘 모르니까 갔더니 땅은 20평이래요. 20평. 20평이고
매매가는 6억 4천이래요. 평당 3,200만 원 한대요. 그래서 우와 3,200만 원 주고도 이 좋은 땅에 살 수 있어 라고 갔더니 싼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위치는 좋은데 집이 썩었기 때문에 싸다는 거예요. 집이 너무 형편이 없었대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짠! 요 집이래요. 20평. 요 집. 그죠? 그래서 건물은 너무 형편이 없었대요. 그리고 20평 남짓한 땅을 사용하면서 3평은 도로로 되어 있대요.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서 결국은 23평 쓰고 있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건축 면적이 작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은 지하철 3초 거리니까 더블 역세권이고 살기에는 좋을 것 같다.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대지가 20평이면 보통 12평 지을 수 있죠. 60% 지으면.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자고 한 거야. 그래서 매입 금액은 6억 4천, 공사비가 리모델링 비용이 1억 1천, 기타 부대 비용이 5천, 총 투자 금액은 8억 천인데 실 투자 금액은 4억 천, 보증금 5천, 대출 3억 5천을 내면 4억이죠. 거기에 본인들 1억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한번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쭉 다 짓고 여기는 뭘 했냐 하면 쉐어하우스를 만들었어요. 대구에 있다 보니까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좀 안 와닿아요. 사실 저희는 독자적인 한 군데에 사는 원룸이라 이런 거는 조금 동의하는데 말 그대로 쉐어니까 방은 각자 방이 있는데 주방이라든지 다른 공동 공간을 같이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통은 좋고 이렇게 해서 쉐어하우스를 만들어서 월세 수익을 극대화 시켰는데 토지 매입이 6억, 공사비가 1억 1천, 기타 보증금 총 투자를 7억 9천에 했고요. 그 다음 매매 차익이 1억 1천을 보셨대요. 월세가 얼마 나오셨더라? 월세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방당 월세를 받으니까 방이 7개예요. 월세가 40만원. 그래서 280만원 월 수익이 나오니까 이분들이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진 거죠. 보통 40만원에 방을 7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면서 지역적으로는 저희가 과연 쉐어하우스가 맞을까는 고민스럽긴 합니다. 대구는. 그렇지만 이렇게도 투자하는구나 라는 감각을 보게 됐죠. 여기에 이제 책에 좀 잘 나와 있는데 원룸하고 쉐어하우스의 장단점을 표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원룸을 내가 쓰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0만원 내야 되고 1인 사용 면적은 6평이다. 관리비는 8만원이다. 그런데 쉐어하우스는 100만원에 월 45만원을 내는 거예요. 1인 사용 면적은
6평이 아니라 원룸처럼 6평이 아니라 20평이다. 그러니까 원룸보다는 쉐어하우스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대구보다는 아무래도 서울은 임대료나 이런 게 비싸니까 요런 트렌드도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2천만 원으로도 진짜 7억 8억짜리를 내가 투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3명이서 같이 사는 거고, 혼자 한 7억 정도를 투자하려면 사실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 텐데, 3명이서 나누니까 일단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2천만 원으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3명이 모으니까 그것도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라고 해서 2부에서는 리모델링의 범위나 신고 허가 기준 뭐 이런 것도 적혀 있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3명 중에서 개인 신용도를 가장 높은 사람한테 하면 대출이자가 싸다. 뭐 이런 방법들도 부수적으로 적혀 있고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도 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잘 적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읽어보면 내용들은 쉽고, 내 생각을 조금 바꿔야 부동산 투자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3부에서는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핵심 전략, 왜 333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지, 도전자들의 첫 관문 성공 입지 찾기라든지, 성공 확률 높은 건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3부에서는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핵심 전략에 왜 333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지를 적어놨어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부자와 일반인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부자는 혼자 투자하지 않고 같이 투자한다는 점. 부자들은 늘 큰 돈을 굴리는 게 아니라 1억 원 가량만 투자한대요. 1억 원만큼만 리스크를 갖겠다 이 말이죠. 부자들은 주식도 하지만 주식에 전 재산을 올인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주식과 부동산 등 여러 자산에 고르게 분배한대요. 같은 원리로 큰 부동산에 혼자서 투자하지 않는다. 1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귄다. 모임을 결성하고 주기적으로 만나며 정보를 교류한다. 제가 이거 해보고 싶은 것 중에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공동 투자하는 스터디는 저도 꼭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얘기 중에 부자들은 큰 돈을 움직인다 생각했는데 1억 원 정도로 안정성을 따져가면서 투자한대요. 부동산 대박은 거짓말이래요. 오히려 부자들은 대박을 바라지 않는다. 1년 투자해서 20%만 수익이 나도 기꺼이 투자한다. 1~2%대 은행 예금, 5%의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 20%는 매우 큰 소득이다. 창조적인 재테크가 되래요. 남들을 따라가고 만들어진 걸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창조적으로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방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자면 보는 눈이 필요하다. 지금은 버려진 땅이지만 투자를 통해 어떤 가치를 갖게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으면 된다. 남다른 발상이 남다른 건물을 만들어 땅의 가치를 변화시킨 사례는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저도 이 책 보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책을 놓기 싫은 거예요.
사진도 너무 예쁘게 잘 들어와 있고 각각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정말 사업 계획서부터 해서 대출 내는 방법, 이 건물을 투자했을 때에 가장 큰 단점은 뭐고 장점은 뭔지를 다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되어져 있어요. 기술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분명히 더 창의적인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